두꺼운 방음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세상의 모든 소음이 일순간에 차단된다. 하지만 강우진에게 들려오는 것은 절대적인 침묵이 아니다. 오히려 청각을 마비시킬 듯한 거대한 굉음이 뇌수 내부에서부터 끓어오르고 있다. 한서준의 몸, 그 살인마의 뇌세포들이 멈춰진 살인 본능에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부지는 비틀거리며 피아노와 악보 사이를 가로막는 소파에 몸을 던진다. 마치 뇌의 깊은 곳에서 수천 개의 바이올린 현이 동시에 끊어지는 듯한 비명 소리가 고막을 찢는다. 지민을 살려내지 않은 대가 이성이 죄악감을 억누르는 순간 육체는 본능적인 보상 심리를 요구하며 발작을 일으킨다. 진정해라. 지금은 아직이야. 왜 손이 떨리며 허공을 휘적거린다. 손끝에 닿지 않는 것을 잡으려는 듯한 불협화음을 써야지. 시야가 핏빛으로 물들며 바닥의 무늬들이 끊임없이 겨냥되는 환영이 시작된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머리채를 휘어잡는다. 닥쳐. 그 목소리가 내 안에서 나가라고. 날 침대의 천장이 기하학적으로 뒤틀리는 것 같다. 환청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다. 살인의 충동이 교향곡처럼 증폭되어 그의 귓가에 달콤하고 끔찍한 속삭임으로 변한다. 오지는 고통에 짓눌려 바닥을 구른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다. 지금 여기서 무너지면 그는 다시는 한서준이 아닌 괴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꺼워. 그는 이를 악물고 흐트러지는 의식의 끈을 잡는다. 이성의 가느다란 실, 바로 바일러로서의 훈련이 살인마의 본능과 격돌한다. 그는 눈을 질끈 감고 자신의 뇌 내에서 들려오는 잡음을 하나씩 악보로 시각화하기 시작한다. 이건 소음이야. 네가 원하는 건 교향곡이 아니라 그저 난전한 비명뿐이지. 우질은 키가 괴는 듯한 붉은 시야 속에서 허공의 오삼보를 그린다. 한청의 고음을 낮게 잡아누르고 뇌를 갉아먹는 통증을 디센트의 불협화음으로 치원한다. 그는 마치 악마와 계약을 하는 작곡가처럼 자신의 고통을 하나의 선율로 묶어내려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내 몸에서 나가. 이 육체의 주인은 네가 아니야. 그때 진동하던 휴대폰이 죽은 공기를 가른다. 온 모드로 설정된 진동은 소파 위에서 기이하게 울린다. 화면에 뜬 이름은 나은서. 오지는 경련하는 손을 뻗어 전화기를 집어든다. 암과 타액으로 미끄러운 손가락이 수신 버튼을 누른다. 한서준 씨? 은서의 목소리다. 날카롭고 얼음장을 깨는 듯한 저음. 하지만 지금 그 목소리는 우진에게 구명줄과도 같다. 야실의 소음이 환청을 잠식해 들어오는 순간이다. 우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목소리의 톤을 조절한다. 쇳소리 같은 건조함을 흉내내야 한다. 목소리가 거슬리는군요. 형사님. 소리가 좀 거친데 무슨 일 있나? 지민이가 실종됐던 현장 근처에 당신의 차가 CCTV에 포착됐어. 듣더니 다시금 일격을 가한다. 오메느는 거짓말을 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듯 심장을 요동치게 한다. 우지는 바닥에 엎드린 채 입술을 깨물며 고통을 삼킨다. 목소리 끝에 살짝 묻어나는 떨림을 짐짓 거만함으로 위장한다. 감시라니. 내가 한국의 대통령이라도 되는 건가요? 영감을 찾으러 산책을 좀 했을 뿐입니다. 영담이라. 그 산책 코스가 유치원 뒤편 숲길이었다고? 설마 연습 삼아 아이들의 울음소리나 녹음하러 다닌 건 아니겠지? 은서의 말을 속에서부터 차가운 살기가 치솟는다. 한서준의 본능이 형사의 도발에 반응한다. 아니, 이건 그냥 본능이 아니다. 우진 역시 이 여자가 위험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다. 그는 악보의 잡음을 한데 묶어 뇌의 한 구석으로 가두며 최대한 긴 호흡으로 대답한다. 형사님,
상상력은 소설가나 하시고 당신 일은 도대체 언제 끝나나요? 내 스튜디오에 출입할 때 그 형사적 냄새 좀 빨고 오라고 전해드리고 싶네. 냄새, 목소리가 조금 다르네. 아, 예전보다 더 젖어 있다고 할까? 아니, 더 끈적거려. 오진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른다. 아, 그녀의 직감이 예리하게 꿰뚫고 있다. 그는 입술을 달싹이며 환청의 소음을 기대음으로 바꾼다. 지금 이 통화 자체를 하나의 레이턴스로 처리해버리는 것이다. 당신이 그렇게 듣고 싶다면야. 네,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아, 이제 끊겠습니다. 아, 제 곡이 방해받으니까. 끊지 마. 에이, 지금 당장 스튜디오 나와. 내 조서를 받아야 할 것 같아. 오지는 퉁 하고 내뱉은 채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진다. 동시에 귓가에서 시끄럽던 환청이 다시 고조되었다. 연결되었던 현실의 끈이 끊어지자 내 속의 소음은 배로 불어난다. 하지만 그는 이제 방법을 알았다. 이것도 음염이다. 이 고통도 소재다.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허공을 잡는다. 환청에 맞서 보이지 않는 지휘봉을 쥐고 정신의 오케스트라를 통제하려 든다. 머리가 찢어질 듯하지만 그 찢어짐 하나하나가 악산기호가 되어 눈앞에 펼쳐진다. 파르치타? 아니, 레퀴엠이야. 죽지 못한 너희들을 위한 지옥의 레퀴엠.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피아노 앞으로 향한다. 건반을 두드릴 힘조차 남아있지 않지만 손가락 끝이 건반 위를 맴도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의 잡음은 하나의 선율로 정리되어 간다. 뇌세포의 격렬한 항의가 이제는 그의 손끝에서 타오르는 창작의 불길이 되었다. 들려, 봐. 이게 네가 원하던 소리지. 그렇다면 내게 맡겨. 오진의 눈동자가 붉게 충혈된 채 고정된다. 바닥에 굴러다니던 펜을 집어든다. 악보 위에 울거나 혹은 소리치고 싶은 충동을 검은 잉크로 폭발시킨다. 점과 선들이 얽히고 섞여 누구도 연주할 수 없는 광기의 악보가 탄생하기 시작한다. 이것으로 우리는 하늘을 탄다. 나는 너를, 그리고 넌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야. 스튜디오 안에는 펜 조미를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와 오진의 거친 숨소리만이 공명한다. 이명의 발자, 그것은 고통이 아니었고 광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남기 위한 그의 처절한 투쟁이자 괴물을 길들이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거친 숨소리가 정적을 갉아먹는 소리만이 스튜디오를 채운다. 바닥에 널브러진 강우진, 아니 한서준의 몸이 서서히 일어난다. 식은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이 시야를 가리고 온몸의 근육이 경련을 일으킨 듯 실룩거린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만은 격렬한 고통 속에서도 기이하게 차갑게 빛나고 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어 몸을 일으킨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지만 그 끔찍한 환청의 파도는 일단 잠잠해졌다. 서준의 뇌세포가 보낸 거부 반응, 죽이지 못한 데 대한 분노가 진정된 자리에 남은 것은 메마른 갈증뿐이다. 살아났나. 내가 죽이려 했던 그 살인마의 몸이 살인을 멈추지 않았다고 나를 비웃는군. 우진은 테이블 위에 놓인 물잔을 집어들고 단숨에 들이켠다. 탄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며 뜨거워진 위장을 차갑게 식힌다. 들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본다. 피아니스트의 길고 가느다란 손과 이 손으로 수많은 생명을 끊어왔고 앞으로도 끊어야 할지도 모른다. 암상은 접어둬. 중요한 건 지금부터야. 놈들이 서준을 조종했고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지. 이 방 안에 놈들의 실체에 대한 단서가 있을 거다. 오지는 서재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간다. 서준의 서재는 도서관처럼 꾸며져 있었다. 앞면을 가득 채운 책들은 주로 음악 이론, 심리학, 그리고 해부학 관련 서적들이다. 그는 책장을 하나하나 넘겨보기 시작한다. 감각적인 촉감과 청각에 관한 책들 사이로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스쳐 지나간다. 사주는 똑똑했다. 아니, 천재였지. 남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비밀을 숨기지 않았을 거야. 그의 오만함과 음악적 관기가 섞인 곳? 그의 시선이 서재의 중앙에 놓인 거대한 그랜드 피아노에 머문다. 검은 광택이 흐르는 피아노는 마치 앉아서 기다리는 맹수처럼 위압적이다. 우진은 본능적으로 피아노 앞으로 다가간다. 손끝이 건반에 닿는 순간 척추를 타고 오르는 전율을 느낀다. 이것은 단순한 악기가 아니었다. 서준이 가장 중요한 무기이자 재단이었다. 너였어. 네가 숨겨둔 게 아니냐. 부지는 피아노 뚜껑을 연다. 정교한 현들이 늘어선 내부가 드러난다. 그는 아무 생각 없이 건반을 눌러본다. 오레미 파솔. 맑은 음색이 울려 퍼지지만 어딘가 모르게 허전하다. 그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맴돈다. 서준의 기억, 아니 근육의 기억이 이끄는 대로 페달을 밟아본다. 소프트 페달을 밟는 순간 묘한 딸깍 소리와 함께 건반 밑에 판이 살짝 들린다. 이게? 오질은 침착하게 손을 뻗어 건반 아래의 공간을 더듬는다. 손끝에 차가운 금속 감촉이 닿는다. 그는 힘을 주어 잡아당기자 얇은 금속함이 하나 툭 하고 빠져나왔다. 밤 안에는 낡은 양피지로 감싼 악보 한 장이 들어있었다. 아니, 이건 기부법이 달라? 그는 악보를 조명 아래로 가져간다. 표면은 평범해 보이지만 오선지 위에 적힌 음표들은 기묘하게 배열되어 있었다. 오선보를 벗어나 널브러진 기호들, 빨간 잉크로 쓰여진 숫자들, 그리고 악보의 가장 위쪽에는 제목 대신 기이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 죽음의 주파수 20,000 Hz. 다청 주파수를 벗어난 소리? 고막에 닿지 않지만 뼈를 타고 전해지는 소리. 서준이 죽음을 선고할 때 사용하던 방식이군. 우진은 곧바로 스튜디오의 믹싱 콘솔로 자리를 옮겼다. 은 악보를 스캔하여 음역 분석 프로그램에 입력한다. 모니터 화면에 복잡한 파형이 그려지기 시작한다. 그는 헤드폰을 귀에 꽂고 이퀄라이저를 조작하여 인간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초음파 영역을 가청 주파수 대역으로 변환시킨다. 들려라. 내가 숨겨둔 비밀을 내게 말해줘. 스피커에서 지직거리는 노이즈가 흘러나오다가 이내 기괴하게 왜곡된 목소리가 들려온다. 겜 같으면서도 동시에 사람의 목소리 같은 이중적인 소리. 오지는 소름이 끼치는 것을 참으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복표물 확정. 보드병 소프라노. 양소는 오페라 하우스의 로비. 지휘자의 기다림이 끝나간다. 녹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헤어지는 소리는 피아노 연주였다. 하지만 그냥 피아노 소리가 아니었다. 악보에 적힌 코드들은 서로 다른 주파수로 충돌하며 일종의 암호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우지는 분석 데이터를 눈이 튀어나오도록 응시한다. 화면의 숫자들이 연산되어 하나의 주소로 변환한다. 이게 이 주소는 그곳은 서울의 번화가가 아닌 도심 외곽에 폐쇄된 의료연구소 주소였다. 그리고 그 밑에는 모음의 마크와 함께 국가 프로젝트 오디토리라는 단어가 붉게 점멸하고 있었다. 국가 프로젝트라니 구조 사례와의 장난이 아니었어. 놈들은 소리를 이용해 사람을 조종하고 죽음을 음악처럼 다루고 있었던 거야. 오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사준의 몸 안에서 다시금 뜨거운 열기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이번에는 두통이 아니었다. 분노였다. 자신의 죽음이 배후에서 조종당한 꼭두각시 극이었다는 사실에 이 몸의 원래 주인인 사전조차도 어쩌면 그들의 실험자였을지 모른다는 주장이 그를 괴롭혔다. 재미있군. 살인마를 잡으려다 살인마가 되고 그 살인마의 죄를 뒤집어쓰고 국가라는 괴물을 마주하다니. 그는 악보를 찢어발기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차분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다. 이 악보는 지금 자신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동시에 자신을 파멸로 이끌 수 있는 독약이다. 좋다. 지휘자라 불리는 놈이 필요한 거지. 그리고 다음 타겟인 소프라노. 널 살려야
나도 살 수 있어. 안서준, 네 몸을 빌려 악보를 다시 쓰겠다. 네가 쓴 죽음의 선율 대신 놈들을 심판하는 속죄가를. 그는 헤드폰을 벗었다. 정적이 다시 찾아온 스튜디오 안. 그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의 혼란 대신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그의 입꼬리는 서준의 것처럼 기괴하게 말려 올라가 있었다. 연습이 필요하겠어. 완벽한 연주를 위해 말이지. 나은서 형사, 자네가 나를 쫓는 속도보다 내가 연주를 끝마치는 속도가 더 빠를 테니까. 오즈는 피아노 앞으로 다시 걸어갔다.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건반 위에 손을 올렸다. 악보에 적힌 죽음의 선율이 아닌 그가 자신의 심장 박동에 맞춰 새롭게 조율할 선율을. 아, 건반이 눌리고 첫음이 울려 퍼진다. 아, 그것은 경고음이자 전쟁의 서곡이었다. 어두운 스튜디. 어완, 피아노 건반 안쪽에서 미약하게 빛나는 죽음의 악보를 재빨리 접어 뒤주머니에 쑤셔 넣는 강우진. 손끝에 남은 종이의 감촉이 찌릿하게 전해진다. 내가 심호흡을 하며 긴장을 가라앉히려는 찰나 무거운 철제문 뒤편에서 날카로운 금소금이 들려온다. 빗장이 풀리는 소리. 그것은 명백히 경찰의 제식 권총에서 나는 소리였다. 스튜디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스며드는 복도의 차가운 공기. 나은서가 양손으로 권총을 겨누고 있다. 그녀의 총구 끝은 떨리지 않고 오직 한소준의 심장부를 겨냥하고 있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나은서의 눈빛은 사냥감을 압도한 포식자의 그것이다. 손들어. 머리 위로. 권총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더군. 난 데렸다. 소리가 아주 맑아. 나은서 형사. 강우진은 천천히 손을 들지만 그 동작은 도망가려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마치 연주를 준비하는 지휘자처럼 우아하다. 그는 피아노 의자에 앉은 채 몸을 돌려 나은서를 마주한다. 은사는 그 여유로운 태도에 미간을 찌푸린다. 대답하지 마. 묻지도 않았어. 그리고 그 웃음 지금 바로 지워. 왜? 내가 웃는 게 불쾌해? 아니면 내가 죽이지 않은 그 여자가 살아있어서 화가 난 거야? 나은서의 눈동자가 가늘어진다. 그녀는 한 발짝 더 다가와 강우진의 안전거리를 침범한다. 강우진은 본능적으로 몸의 긴장을 풀지 않은 채 안에서 솟구치는 살인 충동 서준의 뇌세포가 비명을 지르는 폭력적인 욕망을 억누르며 혀를 입 천장에 대본다. 왜 죽이지 않았어? 너한테 살인은 예술이잖아. 오중에 멈추는 작곡 따위 있을 리 없어. 도대체 무슨 수작이야? 수작? 하! 역시 형사는 상상력이 빈약해. 난 그냥 임시로 멈춰둔 것뿐이야. 아직 그 악보 클라이맥스 전에 끊어버리기엔 너무 아까워서 말이지. 앙우주는 일부러 쉰 목소리를 섞어 말한다. 마치 젖은 천을 바닥에 질질 끄는 듯한 불쾌한 저음. 하지만 나은서는 고개를 갸웃거린다. 그녀의 귀에는 한서준 특유의 오만함과는 다른 어딘가 꽉 막힌 듯한 긴장감이 들리기 때문이다. 거짓말. 뭐? 나은서는 권총을 내리지 않은 채 강우진의 얼굴을 빤히 응시한다. 그녀는 그의 호흡 소리를 듣고 있다. 보통 사람이나, 아니, 이전의 한서준이라면 이 상황에서 짐스의 콧김 같은 거친 숨을 내뱉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너무나 억지로 리듬을 조절하고 있다. 네 숨소리가 이상해. 너는 지금 긴장하고 있어. 나를 죽이고 싶은 본능 때문이 아니라 내게 들킬까봐 두려워서 숨을 참고 있잖아. 에이, 두려움? 내가? 나은서, 너 지금 정신이 온전해? 내 눈을 똑바로 봐. 내 눈동자 속에 네가 비치는 게 안 보여? 아, 강우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나은서 쪽으로 걸어간다. 아, 총구가 가슴에 닿을 정도로 거리가 좁혀진다. 그의 심장이 터질 듯 튀지만 표정만은 오만한 천재 작곡가의 가면을 고수한다. 손바닥엔 식은땀이 흐르고 있다. 한 걸음만 더 움직여봐. 애를 써버릴 거야. 그래, 쏴. 이 불쾌한 심장을 멈춰줘. 그럼 넌 정의를 실현한 영웅이 되겠지. 하지만 그랬다간 정말 재미없어질 거야. 아무지는 몸을 숙여 나은서의 귀에
입을 맞춘 듯이 가까이 가져간다. 그녀의 목에서 나는 향수 냄새가 코끝을 찌른다. 대의 깊은 곳에서 살인 본능이 비수처럼 솟구치지만 강호진은 이를 악물고 그 충동을 음악적 상상력으로 포장한다. 그 여자를 살려둔 건 그녀의 비명이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였어. 단순한 죽음보다 절망 속에서 나올 소음이 더 궁금해서 말이지. 마치 지금 네가 내게 쏘아붙이는 그 콧노래처럼. 나은서의 눈썹이 꿈틀거린다. 그의 말은 교묘하다. 한서준의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완벽하게 본뜬 대사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린다. 아, 단어 선택은 똑같지만 그 말 사이의 공백, 즉 템포가 다르다. 이전에 한서준은 훨씬 더 가볍고 잔혹하게 말했었다. 지금의 그는 너무 진지하다. 너 어제부터 좀 달라졌어. 목소리 톤도 말하는 속도도 마치 다른 사람이 껍데기를 뒤집어 쓴 것 같아. 허? 사람이 변하면 이상하냐? 아니면 네가 나를 너무 좋아해서 내 모든 게 신경 쓰이는 거야? 강우진은 가볍게 웃으며 상황을 넘기려 하지만 식은땀이 턱선을 타고 흐르는 것을 감출 수 없다. 나은서는 그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않는다. 그녀는 권총을 내리지 않은 채 왼손으로 무전기를 든 채 재빨리 신호를 보낼 준비를 한다. 내가 누구 말을 듣는 줄 알아? 네 기억 속의 그 괴물은 지금 여기 없어. 네가 누구든 뭘 숨기든 내가 다 찾아낼 거야. 그리고 네가 그 아이를 왜 놓아주었는지 반드시 자백하게 할 거야. 은서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난다. 방우진은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 서려 있는 의구심이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느낀다. 이것은 단순한 신문이 아니다. 본능적인 포식자의 탐색이다. 만약 여기서 실수를 하면 그가 가진 유일한 기회인 미래를 바꿀 창구가 영원히 닫혀버릴 것이다. 찾아보든지 헛수고하지만 말고 나한테 시간은 아주 많거든. 네가 나를 쫓는 동안 나는 더 큰 교향곡을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강우진은 천천히 물러나 피아노 쪽으로 이동한다. 나은서는 그를 막지 않는다. 대신 그녀의 눈은 그의 등 뒤, 뒷주머니에 숨겨진 악보를 꿰뚫어보는 듯했다. 긴장감이 팽팽하게 당겨진 실처럼 두 사람 사이를 오간다. 이번이 마지막 경고다. 내 눈앞에서 또다시 기척 없이 사라지지 마. 다음엔 쏘겠어. 나은서는 마지막으로 한 번 그를 훑어보고 뒤늦게 도착한 대검 요원들의 발소리가 들리자 조용히 뒷문으로 물러난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강우진은 무릎을 탁치며 바닥에 주저앉는다. 억누르고 있던 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이 차갑게 식어간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의 악보를 꽉 쥔다. 살아남았다. 하지만 나은서의 마지막 시선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어머님이 의심하고 있다. 나의 이중삼을, 그리고 내 안에 숨겨진 진실을. 나은서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스튜디오 밖으로 나간 지도 몇 분이 지났다.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복도의 차가운 냉기가 서운의 어지러운 정신을 간신히 붙들고 있다. 오지는 피아노 의자에 털썩 주저앉는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려 젖은 셔츠가 가죽 의자에 달라붙는 끈적한 감촉이 느껴진다. 그의 가슴팍은 여전히 급격하게 들썩이고 있었다. 위험했군. 저 여자 직감이 너무 예민해. 조금만 더 긴장했으면 벌써 그녀의 총알이 이 머리통을 뚫고 있겠지. 우지는 떨리는 손으로 턱을 꿰고 숨을 고르려 한다. 스튜디오 안에는 악상 기호들이 적힌 악보들과 흩어진 악기 파편만이 정막을 지키고 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 묻혀있던 한서준의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한다. 쾅! 소음 없는 진동이 나무 탁자 위를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유령의 발소리처럼 고요한 신뢰를 가나넣는다. 이 시간에 나은서가 돌아온 건가? 화면을 켜자 알 수 없는 번호가 깜빡인다. 무음이다. 오진의 눈동자가 가늘어진다. 지난번 생에서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조직의 실무자.
놈들이 계획된 살인이 집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전화를 걸어온 것이다. 우진은 거칠게 심호흡을 한 뒤 목소리의 톤을 조정한다. 쇳소리 같은 건조함을 걷어내고 젖은 천을 바닥에 질질 끄는 듯한 한서준 특유의 무겁고 칙칙한 바리톤으로 성대를 세팅한다. 언론에서 뭐하나? 실험실에서 연락해준 거니? 계양곡이 중단되었소, 한서준 씨. 당신의 악보는 혼돈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해줄 리듬대로 도돌이표 없이 끝내야 했을 텐데 말이죠. 상대방의 목소리는 음성 변조기가 처리된 듯 기계적이고 매몰차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사례는 고스란히 전해진다. 오지는 귀를 쫑긋한다. 단순한 대화가 아니다. 통화 저편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배경소음. 그는 청음 프로파일러로서 이 깨어난다. 주파수를 분리하고 소음을 층별해 나간다. 공조기의 가동음. 섹스테어제 저주파. 아니, 이건 공조기 소리가 아니야. 바람이 둥근 공간을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공명음. 단양 시간이 5초? 꽤 넓은 폐공간이군. 아, 대답이 없소? 놈을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는 건 지휘자님의 분부였어. 당신이 감히 지휘봉을 꺾을 생각인가? 상대가 말을 쏟아내는 동안 오진의 머릿속에서는 소리가 파형으로 변환된다. 암 소리 사이로 들리는 반헐적인 금소금, 문이 닫히거나 혹은 무언가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들려오는 멀리서 울리는 경적 소리. 저 경적 소리, 3단계로 변하는 음계, 항구 근처 터널 진입 경고음이다. 그리고 바람 소리의 공명, 지하 공간이면서 환기구가 통해 있는 곳. 구럽도의 애저 터널? 아니, 서울 근교? 인천은 컨테이너 부두 지하의 배냉동 창고. 아니다, 잔연이 너무 맑아. 우진은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내며 한서준의 광기를 연기한다. 살인 본능이 억눌려 터져 나오는 듯한 비릿한 목소리를 연출해야 한다. 그는 일부러 호흡을 거칠게 가져가며 말의 끝자락을 가늘게 떨리게 만든다. 지휘자라니, 그딴 건 나랑 상관없어. 난 그저 내 작품이 좀 더 완벽해지길 바랐을 뿐이야. 죽음은 순식간에 끝나는 법이지. 하지만 고통은 절기로 아름다운 카덴차로 이어지니까. 현명한 대가를 치르게 할 뿐이요. 당신의 방심이 우리의 스코어를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 다음 타겟은 이미 정해졌소. 실수 없이 처리하도록. 똥화가 끊어질 위기다. 우진은 초조해진다. 위치를 좁혀야 한다. 저 배경 소리의 정체를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면 다음 살인을 막을 수 없다. 그는 재빨리 말을 쏟아내 상대방의 주의를 돌리려 한다. 기다려. 내 취향을 좀 존중해주지 그랬어? 너희들이 정해준 시간과 장소 너무 졸렬하지 않아? 예술가의 영혼을 울리려면 조금 더 웅장한 무대가 필요하다고. 알잖아. 나는 관객 없는 연주를 싫어한다고. 상대방은 잠시 침묵한다. 그 침묵 속에서 오지는 극한의 집중력으로 소리를 포착한다. 들어. 상대방이 펜에 걸리는 소리 아니다. 저건 컵홀더가 탁자에 부딪히는 소리. 아이고, 그 소리가 울리는 잔향. 컵홀더. 소재가 플라스틱이 아니야. 도자기나 무거운 금속재. 그리고 소음비가 서명. DB야? 방음이 완벽하게 된 공간. 하지만 환기구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가 특이해. 와글와글거리는 물소리. 아니, 물결 치는 소리가 아니라 선박의 고동 소리다. 당신 어디서 전화를 받고 있는 거야? 오진의 심장이 쿵쿵 뛴다. 너무 깊게 파고든 건가? 하지만 그는 굴하지 않는다. 오히려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려 의심을 불식시킨다. 신경 쓰지 마. 그냥 내 마음속의 검은 객석에서 연주하고 있을 뿐이니까. 내 죽음의 악산이 완성되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 지휘자 놈한테 전해라. 잠시만 기다리라고.
아, 최고의 하이라이트를 선사해 주겠다고. 쭉! 상대가 전화를 끊었다. 오지는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만다.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다. 안서준의 몸이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한 강렬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속에서부터 울컥거리는 구토감과 함께 살인 충동이 치밀어 오른다. 오지는 바닥을 기어다니며 피아노 옆에 노인 메모지를 찢어 난피를 그린다. 이 따짜! 나를 죽이려고? 내가 너 이용하고 있는데. 그는 이를 악물고 환청을 억누르며 메모지의 분석 결과를 적는다. 대경 소음 선박의 고동, 한기구 공명음, 컨테이너 크레인 이동음. 그의 뇌세포가 마치 지도처럼 정보를 복원해낸다. 인천항 제3부두. 바로 근처에 있는 폐쇄된 야외 공연장. 이우리의 톰. 거기 맞아? 그곳은 지하 통로가 항구 창고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환기 소리가 도달할 만한 거리고, 오지는 메모지를 구겨쥐고 일어선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지만 눈빛만은 서서히 빛을 잃지 않는다. 그는 검은 객석, 그야말로 누구도 보지 못하는 어둠 속의 무대에서 무음의 실체를 찾아내기 시작했다. 찾았다. 몸들의 소굴을.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이 몸을 차지하고 있는 동안에 반드시 끝장을 내겠어. 스튜디오 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나은수가 들어온 것이다. 오지는 순식간에 메모지를 주머니에 숨기고 다시금 냉소적인 한소준의 가면을 쓴 채 피아노 건반 위에 손을 올린다. 땀에 젖은 손가락이 건반을 짚자 날카롭고 건조한 소음이 피어오른다. 드너진 통화 화면이 어두운 스튜디오 안에 차갑게 내려앉는다. 모음의 실무자였던 전화의 잔향은 여전히 고막을 찌르지만 강우진은 휴대폰을 소파 위에 툭 던져버린다. 그의 어깨에서 긴장이 풀리면서 한서준의 육체가 묵직하게 내려앉는 기분이 든다. 하지만 그 묵직함은 안도가 아니라 깊은 도착감에 가깝다. 건방 직원, 원래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저렇게까지 거슬릴 줄이야. 우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벽면에 걸린 큰 거울 앞으로 다가간다. 거울 속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다. 내옥적인 외모의 천재 작곡가 한서준. 하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서준의 광기가 아닌 지친 프로파일러 강우진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 그는 거울 속의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한다. 오라, 강우진. 네가 죽이고 싶었던 놈이 네 얼굴이다. 이 역겨운 살인마의 가죽을 뒤집어쓰고 숨을 쉬고 있어. 그의 손길이 거울을 타고 내려간다. 유리창에 닿은 손끝이 차갑다. 배 어딘가에서 서준의 본능이 끌어오르려 하지만 우지는 그것을 억누르듯 거울을 꽉 움켜쥔다. 손바디가 하얗게 질린다. 이 놈의 몸이 괴로워나고 있어. 계속해서 아우성치고 있어. 하지만 참아야 해. 너는 더 이상 살인자가 아니야. 아니, 살인자로서 죄를 갚는 수사관이지. 그는 턱을 괴고 거울 속 눈동자와 마주한다. 서준의 목소리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목구멍 안에서 옹상거린다. 죽여라, 부숴버려라라는 파동이 고막을 때린다. 오지는 그 소음을 잠재우기 위해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에 집중한다. 투덕, 투덕. 그것이 유일하게 자신의 리듬이다. 두 얼굴에 카덴차. 이것이 내 현재 주제야. 살인마의 얼굴로 정의를 연주하다니. 기나긴 독주가 시작되었군. 오지는 피아노 위에 놓인 악보를 집어든다. 죽음의 악보. 그 안에는 모음의 다음 타겟이 적혀있다. 악보의 한 부분을 찢어 난로가에 가져간다. 하지만 불 속에 넣기 직전 멈칫한다. 그는 서랍에서 특수 주파수 녹음기를 꺼낸다. 나은서, 넌 나를 쫓고 있지. 하지만 네가 잡아야 할 건 이 몸이 아니라 이 몸이 향하고 있는 놈들이야. 내가 살인마로서 너에게 살기를 풀어줄 테니 넌 그걸 잡아. 오지는 마이크의 입을 가까이 댄다.
그는 한서준의 특유의 가성을 섞어 목소리를 변조한다. 프로파일러로서의 그는 자신의 음색이 분석되지 않도록 고주파 노이즈를 배경음으로 깔고 아주 짧고 은유적인 메시지를 남긴다. 그것은 암호가 아닌 은서라면 알아챌 소리의 흔적이다. 들리나? 바람 소리가 아주 시끄럽지? 내일 오후 3시 오페라 하우스에 튜닝 포크 소리를 기다려. 형사. 녹음이 멈춘다. 오지는 그 음원 파일을 암호화하여 나은서의 사서함으로 보낸다. 이것은 자신의 위치를 노출하는 행위이자 동시에 다음 살인을 막기 위한 위험한 질타기다. 그의 손가락에 전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른다. 봐버려라. 나이야, 신호는 뭐랬어. 이제 남은 건 내가 이 얼굴로 얼마나 완벽하게 악을 연기할 수 있는가다. 그는 다시 거울로 돌아와 서준의 외투를 걸친다. 어깨에 딱 맞는 코트의 무게감이 마치 갑옷처럼 느껴진다. 머리를 빗어 넘기며 눈빛이 바뀐다. 고뇌하던 프로파일러의 눈은 서서히 사라지고 차가운 냉혈과 탐욕이 깃든 한서준의 눈으로 대체된다. 자, 한서준, 어디에 살 시간이야? 관객들은 네가 다음 피조각을 바칠 때 기다리고 있으니까. 진짜, 놈은 내가 직접 교살해주지. 오지는 스튜디오의 문을 열고 나선다. 꼭도를 채우던 어둠이 그를 집어삼키는 듯하나 그는 오히려 그 어둠을 밟고 나아간다. 발소리가 딱 하고 고요하게 울려 퍼진다.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마치 두 개의 형상이 겹쳐진 것처럼 보인다. 무엇이 내 마지막 솔로? 시작이야. 문이 닫힌다. 맨 뒷방에는 피아노의 뚜껑이 흔들리는 미세한 공기의 진동만이 남겨져 있다. 강우진, 아니 한서준으로 위장한 그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제3화의 막이 조용히 그리고 무겁게 내려앉는다.